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계여행 다니는 대세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다낭 여행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대세 따라 런트랩을 해볼까요? 미케비치는 다낭을 넘어 베트남 대표 해변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죠. 전 당연히 미케비치 전망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시작을 미케비치 끝에서 끝까지 탐방했죠. 대세남과 함께 여러분도 탐방해볼까요? 미케비치는 백사장 길이가 엄청납니다. 길게는 호이안의 안방해변까지 이어져 있죠. 한국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 미케비치 구간은 미안, 미케, 먼타이 해변입니다. 이곳이 미케비치의 제일 끝 먼타이 해변인데요.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로움과 한적함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날씨가 맑을 땐 이능사의 해수관음상이 잘 보여요. 먼타이 해변은 현지인들의 아지트와도 같은 곳인데요. 즉석에서 갈아주는 생과일 주스를 파는 곳이 여기에만 있죠. 망고 주스 진짜 맛있었어요. 중앙 메인의 미케비치는 볼거리가 제법 많습니다. 주변에 카페와 식당이 많은 인기 장소가 바로 미케비치죠. 마지막으로 미안해변은 서핑 명소예요.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있는 곳이라 서핑러들이 많습니다. 보드 대여가 가능하니 한번 타보세요. 또 등급 높은 호텔이 많은 곳이 미안해변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먼타이 해변으로, 카페와 식당에서 바다 전망을 즐기고 싶다면 미케비치, 서핑을 즐기고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면 미안해변으로 가보세요. 아예 미케비치 끝에서 끝까지 산책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해변 말고도 산책로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이런 매력들 때문에 미케비치 주변으로 숙소를 예약합니다. 여행 첫날 미케비치 바다에 마중을 받고 마지막 날 대웅을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가죠. 이능사는 부산 해동용궁사처럼 바다 위의 사찰입니다. 그래서 탁 트인 바다와 자연 풍경을 감상하기 최고죠. 함께 간 어머니는 이능사가 가장 좋았다고 하십니다. 맑은 공기와 자연을 보며 산책한 것에 만족해 하셨죠. 어머니는 자연 때문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관광객은 이것을 보러 방문합니다. 바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해수관음상이죠. 해수관음상 높이가 67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다낭을 수호하는 의미로 세워졌답니다. 해수관음상 주변으로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생김새의 조각상들이죠. 또 우리나라 정각과는 다른 건축 양식의 사원도 있습니다. 꼭 고대로 넘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죠? 이제 리능사 제1의 포토존으로 가볼까요? 포토존은 바로 리능사 정문 앞입니다. 독특하게 생긴 건축물과 사진을 찍고 정문 계단 양 사이드의 용과도 사진을 찍어보세요. 추억에 남을 사진을 휴대폰에 많이 담을 수 있답니다. 이제 볼거리가 끝났나 싶었는데요. 해수관음상 다음으로 인상적인 불상을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와불상인데요. 하루 종일 서 있는 해수관음상에 비해 엄청 편해 보이네요. 와불상 앞에는 스님 동상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꼭 원 앞에 신하가 정렬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해수관음상은 서서, 와불상은 누워서 다낭을 보호해주네요. 지금까지 본 리능사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해수관음상과 와불상이 있는 다낭은 아주 든든하겠네요. 다낭 여행을 할 때 이능사를 꼭 가보세요. 오행산은 5개의 대리석산입니다. 마블 마운틴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죠. 금, 목, 수, 화, 토 등 5가지 오행의 의미를 가진 보물이에요. 안푸동굴 입장료, 엘리베이터 요금, 오행산 입장료, 입장료 내고 올라가는 곳은 수산입니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수산에는 신비로운 동굴이 많습니다. 뚫린 천장에서 하얀 햇빛으로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햇빛 하나 없는 음습함도 보여주죠. 여러 매력을 가진 동굴 탐방도 재밌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끝내주는데요.
은은한 조명과 불상 때문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리나라 산에 오르면 절이 있듯이 오행산에는 독특한 건축 양식의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다란 탑과 거대한 불상, 정교한 조각상까지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원이었지만 우리나라 사찰에 간 것처럼 경건한 마음이 들었죠. 뻥 뚫린 시야와 베트남 마을 풍경,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가까이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았습니다. 특히 천국으로 가는 게이트 전망이 끝내줍니다.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 산책길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동굴과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을 보면 경이로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런 오행산 매력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거겠죠? 오행산은 높은 계단과 오르막길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필수 착용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물이 부족할 때 근처 매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날이 더울 때 가면 평소보다 더 지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신비로운 동굴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면 힘듦이 사라질 것입니다. 베트남 다낭 여행을 한다면 오행산 어떨까요? 다낭에서 호이안 올드타운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랩 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죠. 사용 방법은 본문 링크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투어 또는 픽업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사지 가게를 예약하는 건데요. 정해진 요금에 마사지를 받으면 다낭까지 픽업 차량을 보내주죠. 참고로 저는 입장료내는 유적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타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올드타운 한가운데에서 흐르는 투본강이 인상적이네요. 누가 여길 보고 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호이안 올드타운은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패키지나 하루 투어 여행으로 온 한국 관광객이 많았어요. 모두 야경 보는 시간이 될 때까지 거리를 구경하죠. 여기는 마담 큐 맛집. 또 오래 걸어야 해서 어머니와 발 마사지까지 받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시클로가 지나갑니다. 부럽네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요. 호이안 현지 시장도 구경했는데요. 신선한 과일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커피 맛집 콩카페도 가봤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코코넛 연유 커피, 어머니는 뜨거운 생강차를 마셨죠. 꼭 2층 창가에서 마셔보세요. 이제 소원배 야경 보러 가볼까요? 호이안 올드타운은 야경이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야경을 보려면 소원배를 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소원을 적은 등을 투본강 위로 흘러보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많을수록 호이안은 더욱 빛이 나죠. 저녁이 되면 야시장도 열리는데요. 호이안 밤을 밝힐 등불부터 저렴한 해산물에 참이슬 한잔할 수도 있죠. 강 주변에 켜진 조명들로 사람들이 멍청 붐비는데요. 저 많은 소원배에는 얼마나 많은 소원이 담겨 있을까요? 또 낯선 나라에 우리들의 소원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호이안 올드타운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낭에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여행지인데요. 낮에는 타운거리 구경을, 저녁에는 소원배 타며 야경을 감상해보세요. 한시장은 다낭 대표 쇼핑몰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신발부터 가방, 모자, 의류, 베트남 특산품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요. 대부분이 한국 관광객입니다. 크록스, 아우자이, 모자, 망고젤리 등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두리안도요. 다양한 현지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모여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겠죠? 드래곤 브릿지 주변에는 작은 궁원과 정원이 있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다양하게 바뀌어 아름다움을 연출하죠. 주말 저녁에는 용머리에서 불도 나옵니다.
이제 선자야 시장으로 가볼까요? 선자야 시장은 저녁 6시 이후부터 문을 여는 현지 시장인데요. 오픈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면 이렇게 준비가 한창입니다. 입구 초반에는 액세서리 및 기념품 가게, 베트남 스타일 옷가게가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도 많아요. 무엇보다 먹거리가 엄청 많은데요. 고치 음식과 해산물이 가장 많았어요. 특히 랍스터 크기가 진짜 큰데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또 베트남 전통 음식 월남쌈과 반새우도 있네요. 야시장에 바비큐가 빠지면 섭하죠. 다양한 종류의 꼬치가 많았습니다. 드래곤 브릿지 야경 보고 선자 야시장 가면 딱이겠죠? 다낭 도착 첫날은 호텔 조식으로 시작. 베트남 첫 음식은 가볍게. 여행 첫날부터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호텔 근처 미케비치에서 바다 감상하기. 다낭 첫 음식은 무조건 쌀국수 먼저. 베트남 커피는 사랑입니다. 선베드에서 바다를 보며 꼭 마셔보세요. 다낭 여행 첫날은 여유있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하루 푹 쉬었으니 둘째 날은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보는 풍경만 보고 어딘지 알겠죠? 맞습니다. 바로 오행산입니다. 오행산에 가면 신비한 동물 탐사, 종교적인 상징물, 오행산 정상 풍경. 오행산은 다낭의 자연을 느껴보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이제 다낭의 역사적인 장소로 이동할까요? 배가 다닌다고 바다 아닙니다. 이곳은 호이안 올드타운인데요. 다낭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죠. 호이안 올드타운에 가면 옛 건축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파는 맛집들도 많은데요. 시클로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전 숯불 꼬치구이와 월남쌈을 먹었는데요. 맛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유명한 콘카페도 가봤습니다. 시그니처 연유 커피 정말 맛있던데요. 돌아다니느라 지친 다리 힘내라고 마사지를 받고 다시 힘내서 야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소원배 타고 야경 보며 마무리. 셋째 날은 쇼핑하러 한시장으로 가볼까요?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이름이 한시장인가 봐요.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 캐리어, 가방, 브랜드 로고가 박힌 모자, 신발, 크록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두리안도요. 한시장 옆 드래곤 브릿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멋있죠. 시간에 맞춰 다양한 색으로 변한답니다. 밤에 드래곤 브릿지 가기 전까지 선자야 시장에서 기다릴까요? 야시장 먹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마사지로 하루 마무리. 4일차는 리능사 가는 길. 리능사는 종교적인 장소이지만 바다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해수관음 보살상. 해수관음상이 다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누워있는 와불상도요. 지금까지 소개한 베트남 다낭 여행 어땠나요? 이렇게 4일 이상 여행 다니면 딱이겠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또 어디로 대세 따라 런트랩을 해볼까요?